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보육 실습 과목을 담당하게 될 오남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는 PPT 자료를 잘 확인하시면서 제 음성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주제는 보육 실습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실습을 할 때 그 기본적인 자세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 실습의 목적은 보육 실습은 장차 보육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요. 그 보육 현장 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보육 활동을 계획하고 또한 그 다양한 보육교사의 역할을 경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예비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사로서의 개인적 전문적 자질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보육실습은 국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필수 과정에 대해서 의의를 갖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영유아 보육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입니다. 보육 실습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보육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비교사는 이들과의 다양하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보육 현장을 이해할 뿐 아니라 보육 전반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적게는 한 달 또는 길게는 1년 이상 보육 현장에서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보육교사로서의 보육 철학과 아동관을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보육교사가 될 학생이 단순히 지식이나 단편적인 기능 습득만으로 교사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파악하면서도 보육에 대한 철학과 아동관을 형성하게 되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육에 대한 이론 중심의 지식을 보육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영유아의 행동을 지도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서 바람직한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학교에서 배운 보육 관련 이론이나 지식을 보육 현장에 적용하는 실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육 전반에 관한 내용과 문제점 파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인데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연습하고 적용할 뿐 아니라 생동적인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해결을 위한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유아의 보육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보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경험하는 가운데 문제점도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엔 보육교사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6주간의 보육 실습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240시간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마치게 되면 자신감을 좀 갖게 되고, 보육교사라는 직업의 긍정적인 태도를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실습을 보육 현장에서 교사 및 영유아를 관찰하고 또 활동에도 참여하고 또 가르치게 되게 되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해서 보육교사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지식이라든지 기술,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보육 실습의 준비 및 자세, 실습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육 실습을 앞두고 있는 실습생에 대한 그 기대와 각오가 크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도 갖게 되는데요. 보육 실습 기간 동안에 무엇을 배울 것인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한 그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준비된 실습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습 기간에 사전 방문하기부터 알아볼까요? 일주일 전에 사전에 좀 방문을 해서 약속을 하시고 방문을 해서 뭐 그 정보라든지 또 안내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방문 시 그 실습생의 첫 이미지는 실습 기간 내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른 태도와 예의를 갖추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방문할 때는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또 구체적인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서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보육실습 준비하기인데요. 실습생은 첫날부터 그 마치는 날까지 이름표를 좀 착용을 하시고요. 그 일지는 매일 준비를 하셔서 지도교사와 또 원장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도구를 준비를 하셔서 앞치마를 입으시고 주머니에 필기도구를 넣어서 순간순간 아이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메모를 해두시면 또 이제 기억들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자기소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이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보다 가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고 또박또박 자신을 소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그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밝은 표정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전에 자신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체력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하시고 또 혹시 평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도 실습 기간에는 오로지 실습에만 성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그 실습생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실습생은 학생이죠. 그러면서 교사예요. 그래서 그 교사와 학습자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데요. 실습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그런 근무 요령은 그 해당 어린이집의 실습 지침과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규정을 잘 따라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적극도 어떤 부분도 협조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실습생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근무 자세와 학습자로서의 그 자세를 또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근무 자세에서 근무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데 적어도 10분 내지 20분 정도 미리 오셔서 출근부에 날인도 하시고 또 인사도 하시고 또 하루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혹시 결근을 하거나 뭐 지각조퇴 또 사적인 외출할 일이 있거든 담임 그 지도교사라든지 또 원장님에게 승인을 받아서 또 이렇게 외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은 원장과 실습 지도교사의 지도에 감독이 따라줘야 돼요. 실습생은 실습기관의 대내외적인 요인과 기관의 독특한 보육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실습 지도교사에게 문의를 하시고 또 해결하고 지도를 또 성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영유아를 돌보는 상황에서도 원아에게 이상이 있을 때 실습생이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지도교사나 주변 교사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실습기관의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도교사와 협의한 후에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후에 정확히 반납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는 어린이집 교직원과 방문자에게는 밝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직원과는 같은 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연대감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동도 해야 되고 언어와 태도에 대해서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영유아에게 모범이 되는 언어와 행동을 실천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는 부드러운 이렇게 목소리로 또 이름을 부를 때도 또 어느 단어와 언어를 표현할 때도 예를 들어서 얘들아 컵은 오봉이에 놓자 라고 표현할 때 오봉이에 놓자 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 말이죠. 오봉이란 말은. 그래서 컵은 쟁반위에 놓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영희야 남해야 어디 있니? 라고 말을 좀 부드럽게 다정다감하게 부를 때도 자 이런 목소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좀 억양도. 그래서 아이들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습기관의 내부 비밀이나 문제, 원장 및 교사들의 사적인 내용, 원화와 가정에 대한 사항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엔 실습생으로서의 적합한 용모와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끼는 바지라든지 지나치게 짧은 치마라든지 배꼽이 보인 티셔츠라든지 등이 너무 보이는 곳이라든지 또 이제 주름이 있는 그런 구겨진 치마라든지 매일 또 동일한 옷차림도 지향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의상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학습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교사의 반 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요. 이를 분담해서 교육 능력 향상에 도모를 해야 되고요. 매일 실습 일지를 정리하고 기록한 후에 지도교사에게 보여주어서 지도와 조언을 받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실습학급의 배정은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려는 자세로 모든 일에 열의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요. 모든 영화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영유아의 이름을 외우고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친분 관계를 형성한 영유아의 잡담이라든지 또는 장난을 쳐서는 안 돼요. 다음에는 보육 실습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고쳐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영유아는 은연중에 교사를 모방하게 되므로 자신이 영유아에게 행동의 모범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보육 철학과 운영 방침, 실습 대상,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며 독단적인 판단으로 영유아를 지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실습생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류와 문서가 있음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사무관리의 원칙과 요령을 배워야 합니다. 실습생은 보육 실습 기간 동안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실습 기간을 통해 여러 가지 부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습생은 자신이 몇 주 동안 실습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상황과 유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실습생의 역할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접한 영유아의 생활 모습을 보고 어설프게 설명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 부모가 실습생을 교사로 인식하여 자녀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경우 실습생을 밝히면서 부모의 질문이나 상담은 간단한 것이라도 담임교사에게 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현장 실습 가기 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또 열심히 또 열성적으로 인정받는 예비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